푸른밤 종현입니다. 남자들한테 의리란 사나이라면 꼭 갖춰야 할 덕목 같은 거겠죠. 하지만 그런 남자들의 의리를 지켜보는 여자들의 시선은 조금 다릅니다. 술값 없을 때 뻔뻔하게 불러내는 핑계, 애인을 두고 당당하게 놀 수 있는 면죄부, 뭐 이렇게 약간은 부정적인 것처럼요. 남녀의 생각이 어떻게 다르든 항상 내 편이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은 동성 친구 사이에서만 필요한 건 아닙니다. 이성 간에도 필요하고요. 당연히 라디오에도 필요합니다. 오늘도 의리 강요하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5월 22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5월 22일) 목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델리 스파이스의 항상 엔진을 켜둘게였습니다. 8612님, 오늘 무슨 날인가요? 꿈꾸라도 의리의리하다 끝나고 나만 모르는 의리데이 하셨습니다. 네, 꿈꾸라에서도 또 의리 이야기 나왔었죠. 뭐 의리데이는 아닌데요. 요즘에 또 유행이잖아요. 이 말이 의리 핫하니까 또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9100님, 샤이니도 일찍이 의리를
노래했었죠. 에브리바디. 이거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우리들도 막 와 우리 노래도 의리 들어가 그래서 장난쳤던 기억이 나네요. 1989님 종현씨 오늘 아이유씨 콘서트 게스트로 다녀왔다고 들었어요. 푸른밤 출연해준 의리로 다녀오신 건가요? 소극장 공연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무대 꾸미셨을지 궁금해요 하셨습니다. 네, 공연 다녀왔고요. 참 재밌더라고요. 좀 소극장 공연이다 보니까 팬분들 공연 오신 관객분들이랑도 가깝고 해서 좀 색다른 매력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우울시계도 부르고요. 아이유씨 노래도 한 곡 부르고 참 재밌게 다녀왔습니다. 푸른밤도 함께 해줬고 이전에도 좀 곡 작업도 한 적이 있어서 저도 의리 지키고 왔습니다. 네, 오늘 고독시 클럽 나인씨와 함께하는 날이죠. 푸른밤 가족들 위해서 오늘은 어떤 곡 준비해 오셨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특집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뭐 예상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 뵙고요. 푸른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사용과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 많이 남겨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도 열려 있습니다. 재밌는 문자가 또 왔네요. 박지은님, 샤이니의 드림걸. 드림걸. 광고 들을게요. 종현입니다. 음악이 머문 자리들 브라질 리우 공항에서 출발해 도착한 이곳은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셔틀버스를 타고 숙소로 향한 뒤 본격적인 여행 준비에 들어가 봅니다. 브라질이 축구와 삼바의 나라라면 아르헨티나는 축구와 탱고의 나라. 아르헨티나 출신 소설가 보르헤스는 아르헨티나, 그 중에서도 이곳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죠. 탱고 그 자체.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탱고 황금기는 대략 1930년대부터였는데요. 자유분방한 탱고 연주자들의 터전이 된 부에노스아이레스. 이후 뛰어난 뮤지션들이 등장하면서 세계적인 음악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과연 숙소에 도착하니 저 멀리에서부터 은은하게 들려오는 탱고의 선율. 주인에게 누구의 음악이냐고 물어봤더니 크게 놀라면서 어떻게 이 사람을 모를 수 있냐고 하네요. 바로 그 가수, 탱고의 왕이라고 불리는 인물 카를로스 가르델 노래입니다. 포르 우나 카베사. De noble potrillo que justo en la raya afloja al llegar y que al regresar parece decir
no olvides hermano, vos sabés, no hay que jugar. Por una cabeza me tejón de un día de aquella coqueta y burlona mujer que al jurar sonriendo el amor que está mintiendo quema en una hoguera a todo mi querer. Por una cabeza todas las locuras, su boca que besa borra la tristeza, calma la amargura. Por una cabeza, si ella me olvida, ¿qué importa perderme 1000 veces la vida? ¿Para qué vivir? Cuántos desengaños por una cabeza, y yo juré 1000 veces, no vuelvo a insistir. Pero si un mirar me hiere al pasar, sus labios de fuego otra vez quiero besar. Basta de carreras, se acabó la timba, un final reñido ya no vuelvo a ver. Pero si algún pingo llega a ser fija el domingo y yo me juego entero, ¿o qué le voy a hacer? Por una cabeza todas las locuras, su boca que besa borra la tristeza, calma la amargura. Por una cabeza, si ella me olvida, ¿qué importa perderme 1000 veces la vida? ¿Para qué vivir? 음악이 머문 자리들에서 들려드린 노래 까를로스 가르델의 포르 우나 카베사였습니다. 간발의 차이라는 뜻의 제목이었습니다. 참 뭐랄까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배워볼까? 언어 좀. 저는 일본어를 좀 할 줄 아는데 그렇게 막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의사소통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여서 일본 여행은 혼자 갈 수 있을 정도긴 한데, 뭐랄까요, 언어를 잘하면 되게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못하는 새로운 세계에 뭔가 선구자 같은 느낌도 들고요. 임정현님, 노래 제목이 맥주 한 잔 때문에 라는 뜻이네요. 근데 이거 영화 여인의 향기에 나온 노래 아닌가요? 하셨습니다. 그런 뜻도 있나봐요. 참 죄송합니다. DJ로서 무지하여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몰라서 확실히 설명을 못 드리네요. 여기에 곡 설명에는 간발의 차이라고 또 써 있었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윤현님, 음악이 머문 자의리들 좋으네요. 계속해서 의리 시리즈가 오프닝 의리 딜레마가 생기고 있어요 지금. 5077님, 샤이니가 보낸 노래 중에 의리 참 많이 들어있잖아요. 줄리엣 죄송합니다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의리잉딩동도 있는데 의리잉딩동. 간발의 차이가 맞다네요. 포르우나 카베사는 간발의 차이라는 뜻이 맞다고 합니다. 신원님, 샤이니의 늘 그 자의리에. 노랫말과 의리가 참 뭐랄까 잘 맞는 그런 곡이긴 한데요. 7927님, 샤이니의 Why So 의리어스. Why So 의리어스. 어렵다 이거. 아우, 붕괴현상 와요. 너무 계속 의리 단어를 많이 보니까. 4118님, 오늘 친구들이랑 4년 만에 남산 갔다 왔어요. 야경 구경도 하고 짱짱. 오늘 쫑디는 뭐 했어요? 하셨습니다. 저는 아이유씨 콘서트 게스트 다녀왔고요. 또 그전에는 뭐 가사 쓸 것들이 좀 있어서 가사도 좀 쓰고 곡 쓸 것도 좀 있어서 이야기도 좀 관계자분들하고 나누고 그러고 있습니다. 바쁘게 살고 있어요. 생각보다. 밤에는 또 푸른밤으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고 낮에는 이런저런 스케줄들로 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3015님, 오늘 학교 끝나고 엄마랑 강남역 가서 데이트했어요. 여기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점이야 라고 말하면서 평소 친구들과 가던 곳을 엄마에게 소개하며 놀았는데요. 정신없어 하시며 약간의 컬처 쇼크도 받은 것 같지만 그래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쫑디도 엄마랑 데이트해보세요 하셨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맨날 말로만 이렇게 어머니께 잘해드려야죠 이렇게 라디오에서도 말하는데 데이트는 자주 못해드리는 것 같고 밥도 많이 안 먹는 것 같아요. 집에 있어도 제가 입이 짧다 보니까 식사를 거를 때도 좀 있고요. 누나랑 요즘에 좀 많이 엄마가 쇼핑도 다니고 그러던데 그래도 쇼핑 다니면서 쓰는 돈은 다 제가 제공하고 있으니까 저도 함께 있는 거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카드를 드렸으니까. 정은정님, 며칠 동안 라디오 못 듣다가 오늘 다시 쫑 DJ 목소리 듣네요. 목소리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부드럽고 편안하네요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제가 좀 요즘에 계속 감기 때문에 고생을 했었어서 좀 평소에도 라디오 오기 전까지는 목을 좀 많이 아끼는 편인데 그게 좀 효과가 있었나? 다행이네요. 2569님, 하루 종일 자기소개서 쓰고 있는데 안 써져서 지쳐 있었어요. 푸른밤 듣는 2시간 동안은 왠지 술술 잘 써질 것 같네요. 오늘 나인 언니가 준비해 오신 곡들로 뇌를 힐링시켜야겠어요 하셨습니다. 자기소개서 쓰기 참 힘들죠. 예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글로 나를 표현한다라는 게 참 어렵잖아요. 사람들마다 다 말투가 있고 생김새가 있고 향기가 있는데 그것들은 또 글에는 쉽게 표현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도 뭔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그것들을 또 글로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겠죠. 자기에게 어울리는 자기소개서를 한번 준비해 보십시오. 힘내서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더 들어볼까요? 노래는요, 디어 클라우드의 그때와 같은 공간 같은 노래가 듣고 오겠습니다.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았지만 그때 그 편지가 서랍 속에 있다면 좋을 것 같아 꺼내어 줄래.
너와 나의 마음에 가득 차는 순간 그곳에 있던 너와 나를 돌아가 아직까지 널 괴롭히는 상처 위로해줄게 박선혜님, 목소리 듣고 누군가 했더니 샤이니의 종현씨였네요. 목소리 좋아요. 지금 미국 볼티모어인데요. 여기서 좋은 밤 청취하니 색다르네요. 좋은 밤 열심히 청취할게요 하셨습니다. 푸른 밤입니다. 머릿속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래 듣고 나인씨 목소리 참 구름같이 감싸주는 것 같다. 목소리 좋다. 막 이렇게 얘기해주고 계시네요. 민현기님, 오늘 고독시 클럽 비틀즈 특집이죠? 폴 아저씨의 내한 취소의 아쉬움을 여기서 달랠 수 있겠네요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살짝 비틀즈 얘기 했었죠? 그랬었습니다. 저도 지금 상당히 마음이 아픈 사람 중 한 명입니다. 폴 형님이 내한이 취소가 되셔서 건강이 안 좋다고 하니까요. 뭐 빨리 회복하고 다시 계획이 잡혔으면 좋겠네요. 자, 푸른밤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10대 전문 트러블 케어 야다에서 화장품 세트 드리고요.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짜릿한 반전 연애보고서 연극 스캔들에 초대합니다. A아트홀에서 오픈런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가족들은 6월 2일 저녁 8시 공연 보실 겁니다. 그리고 방황하는 소년, 소녀에 대한 오마주 연극 옆에서다에도 초대할게요. 5월 30일부터 6월 7일까지 국립극장, 소극장, 판에서 공연되고요. 5월 30일 저녁 8시 공연 모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초연 때부터 화제를 모은 국립무용단의 단과 묵향 공연에도 초대합니다.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국립극장 해오름 극장에서 교차 공연되는데요.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 적으셔서 문자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됩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고독시 클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트웬티원의 롤리란 곡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너와 있어도 난 롤리. 사랑하긴 내가 너무 부족한가 봐.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달래지지 않는 고독함. 이분의 선곡으로 지워드립니다. 디어 클라우드의 나인씨와 함께해요. 고독시 클럽. 사랑을 잃고 꿈을 잃고 고독한 누구라도 이분의 선곡에 위안과 용기를 얻어갑니다. 고독시 클럽. 함께할 분은요, 개미지옥부터 나이팅게일, 류현진, 어버이, 큐피트까지 매주 강제 변신을 하고 계시는 분이죠. 선곡계 트랜스포머 디어 클라우드의 나인씨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나인입니다. 나인씨. 아유,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 주간? 그냥 지금 폴 맥카트니 내한 공연 취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네네. 좀 속상했어요. 속상하게 지냈습니다. 표 구하셨었어요? 그럼요. 네. 오, 어떻게 그 티켓팅?
거기가 거의 6만 명이 넘는 관객들이 들어찰 네네. 수 있는 잠실 주경기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자리는 6만 명이 보이는 굉장히 뒷좌석에 아, 그랬군요. 네, 돼 있었는데 또 괜히 막 너무 아쉽더라고요. 사실 헤이주드 같은 거 네네네. 노래 같이 떼창하고 이래야 되는데 또 우리나라가 떼창의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나나 난리가 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또 건강상의 악화라고 하니까요. 그니까요. 뭐 또 건강 회복이 되면 다시 찾아주지 않을까 기대를 그랬으면 합니다. 좋겠어요. 제발 네. 그러길. 네. 뭐 해내겠죠. 또 우리 그러시길 회사에 바라요. 우리 나라에 여러 대기업들이 음. 해낼 겁니다. 그분이 해내는 게 아니라 그분이 아니라 데려오는 대기업들이. 건 또 대기업들이 또 공연을 물어와야 가능한 거니까 믿고 굉장히, 있어요.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 해주시네요. 믿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믿고 있어요. 네. 자, 뭐 트랜스포머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범블비 같은 뭐 변신 자동차죠. 네, 그죠. 난리가 나요. 범블비가 노란색 자동차였나? 그렇죠, 그렇죠. 맞죠, 머슬카라고 불리우는 그런 그 배기통이 큰 미국을 상징하는 뭐 그런 타이어 굉장히 크고. 그렇죠, 그렇죠. 스포츠카 일종의 큰 뭐 20대들이 많이 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미국에서는. 뭔지 알겠다. 땅에 붙어 있는 애 그리고 느낌. 랑 이러고 네. 그런 얘기가 제가 좀 그러니까 있죠. 오늘 범블비인 거예요? 그렇게 또 우리들의 옆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또. 의리 있고 또 노란색과 까만색 상당히 매력적인 색깔로 또 조화를 와, 이루고 정말 순발력 대단하다. 그런 나인 씨. 네. 참 머리색도 오늘 염색을 살짝 하셨었는데 좀 네. 빠져서 많이 다시 빠졌죠. 노란색 음. 그리고 초록빛이 나는 그죠. 그런 매력적인 나인 씨와 뭐래요 저 지금. 그러니까. 김다영님 고독시 클럽 선곡은 늘 의리의리하죠. 디클짱 하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선곡이 정말 의리의리합니다. 난리 나죠. 네. 김민정 씨, 오늘 나인 씨 나오는 날이라서 게임 악당들과 싸워서 인류를 구하다 말고 집에 들어와 라디오 틀었어요. 악당은 누가 구하죠? 하셨습니다. 세이브 되니까요. 좀 이따가 끝나고 불러오게 하셔서 본인이 구하세요. 자, 뭐 나인 씨, 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주제로 소개해 주실 거죠? 지난주에 예고를 미리 해드린 대로 네. 오늘은 비틀즈 특집으로 선곡을 했는데요. 다른 때랑은 좀 다르게 노래를 좀 많이 들려드리고 싶어서 예. 이렇게 두 곡씩 계속 쭉쭉 이어서 들려드리려고 해요. 자, 뭐 비틀즈 노래라고 하면 네. 모든 사람들이 참 좋아하고 또 들으면 감동을 받는 그런 노래들이잖아요. 그쵸. 게다가 너무 좋은 곡이 많아서 선곡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뭐랄까 1위 곡을 한 거를 다 선곡을 해야 될까 아니면 뭐 시대 순으로 해야 될까 장르별로 해야 될까 너무 고민을 많이 하다가 네네. 오늘은 그 비틀즈의 프론트맨이라고 할 수 있는 존 레논과 예. 폴 마카트니의 이야기들 위주로 선곡을 좀 해봤습니다. 숨겨진 이야기들 또 비화들 그런 네. 이야기들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네. 자, 그러면 뭐 나인 씨 주제 듣고 푸른밤 가족들도 여러 가지 곡들이 생각이 날 것 같은데 그쵸. 가족들 실시간 선곡도 좀 받아볼까요? 어디로 보내주면 될까요? 오늘 주제인 비틀즈 특집에 어울리는 선곡과 이유 적으셔서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는 무료입니다. 자, 그럼 나인 씨가 골라오신 첫 번째 노래 듣고 이어가 볼까요? 어떤 네. 노래죠? 일단은 이 노래를 얘기하기 전에 존 레논이랑 폴 맥카트니 얘기를 잠깐 나눠볼까 해요. 비틀즈가 시작된 건 어쩌면 이 두 남자가 만난 순간부터가 아니었을까라고 네네. 생각을 하는데요. 이 두 사람은 영국의 항구 도시인 리버풀이라는 작은 도시인데 예. 그 도시에서 만났어요. 왜 되게 지역 축제라 굉장히 작은 축제에서 네. 존 레논이 이렇게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걸 폴 맥카트니가 보고 되게 매료가 돼서 같이 뭐 맥주도 마시면서 친해졌다고 합니다. 폴 맥카트니가 2살 어리고요. 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좀 많이 달라요. 그 가정 환경이 폴 맥카트니 좀 유복하게 자라서 어렸을 때 트럼펫도 선물 받고 네. 집안이 좀 이렇게 잘 사는 집 자제였던 거죠. 그에 비해서 이제 존 레논은 좀 많이 어려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두 사람의 어떤 공통 분모랄까요? 네. 그거는 두 사람 다 어렸을 때 어머니를 잃은 그런 두 소년의 만남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첫 곡은 비틀즈는 몰라도 이 노래는 알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Let It Be라는 노래와 네. 두 번째는 줄리아라는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이 노래 두 개가 공통점이 레리비에서는 폴 맥카트니의 Mother Mary Comes to Me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Mother Mary가 자신의 엄마를 뜻하고요. 존 레논의 줄리아라는 곡의 줄리아도 역시 존 레논의 엄마입니다. 그래서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 두 남자의 목소리를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자, 근데 지금 어머님과 함께 푸른밤 듣고 계신 분이 또 있네요. 그러네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6203님. 비틀즈 특집이라서 엄마 붙잡아서 같이 듣고 있어요. 엄마가 폴오빠 아프셔서 속상하시대요 하셨습니다. 역시 오빠죠. 전 세계의 오빠죠. 폴오빠. 자, 그러면 소개해 주신 두 곡 듣고 올까요? 비틀즈의 Let It Be 그리고 줄리아 두 곡 듣겠습니다. 야, 명곡 비틀즈의 Let It Be 네. 그리고 줄리아 맞습니다.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이게 이거를 들을 수 있었는데 너무 좋죠. 일단 네.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가 많이 사람들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비틀즈 노래는 또 안 돼요. 네, 서비스가 안 되죠. 됩니다. 온라인에선 잘 안 듣게 되거나 잘 모르시거나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서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서 들으면 더 반갑고 더 좋더라고요. 저도 사실 비틀즈의 음악들을 네. 뭐랄까 자연스럽게 접한 나이대는 아니거든요. 검색 혹은 찾아서 들어야 했을 나이였어요. 네네. 비틀즈라는 팀은 이름은 익히 들었지만 자연스럽게 TV나 라디오에서 많이 나왔던 활동할 때 제가 태어났던 게 아니다 보니까 음원 사이트에서 많이 찾아봤었어요. 어렸을 때는. 네네. 근데 없으니까. 그게 되게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뭐가 그렇게 좋은데?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는요. 그죠. 하지만 왜 뭐가 이렇게 대단하고 그래요? 약간 사람들이 모르시는 분들은 분명히 있으실 텐데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비틀즈는 일단 12장의 정규 앨범과 2장의 EP 앨범을 냈었고요. 그거를 7년 동안 했어요. 7년 동안 12장의 EP 앨범, 정규 앨범 낸 거죠. 많이 냈네요. 정말 많이 냈죠. 그리고 16억 장 이상의 판매고 세계 최고 기록이고요. 모든 아티스트들을 다 합쳐서 가장 많이 판 앨범을 아티스트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 영국 밴드임에도 미국에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해서 그 당시에 그걸 브리티시 인베이전이다. 영국의 침략이다라고까지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일컬어서 부르기도 했었고요. 네. 빌보드 차트가 50년 정도 역사가 있는데 그 1위 싱글을 20곡이 보유하고 있어서 가장 많이 1위한 가수이기도 합니다. 어이가 전설이 없죠. 네. 그냥 입이 떡 벌어지고 그렇죠. 전설이 아닌 거죠. 계속 그냥 나와요. 그냥 줄줄줄줄줄이. 그러니까요. 그리고 상업적인 이 성공과 더불어서 네. 또 이제 평론가들의 사랑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장르별로 포크부터 시작해서 네. 심지어는 사이키델릭, 블루스, 그냥 로큰롤부터 시작했지만은 정말 많은 장르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후대에 영향을 끼친 밴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네. 5364님, 신입교육으로 1시간 넘게 연장 근무하고 이제 막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노래가 좋아 집으로 못 올라가고 차에서 음악 감상 중 완벽한 힐링입니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내리기 싫으시겠다. 이럴 때 있잖아요. 라인 씨도 그런 적 있어요? 그럼요. 저도 라디오 이렇게 듣다가 네. 노래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이야기하는 걸 더 듣고 싶어서 차에서 못 내리고 그냥 주차장에서 이렇게 있다가 경비 아저씨가 내려오셔가지고 시동 끄세요. 그래서 그거 올라갔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오늘 지금 5364님이 네네. 왠지 그러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김혜인 씨, 저희 엄마도 공연 가신다고 소녀처럼 들떠서 한 달 전부터 하루 종일 비틀즈 노래 들으셨는데 취소돼서 너무 안타까워요. 63세신데 공연이란 걸 처음 가보시는 거였거든요. 폴옹 꼭 나으셔서 다시 나와주세요 하셨습니다. 다시 와주세요. 컨디션 회복하셔가지고 지금 기다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으니까 꼭 다시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니까요. 자, 이제 노래 이야기 좀 더 나눠볼까요? 네, 그럴게요. 네. 일단은 레리비에 대한 얘기를 잠깐 더 나눠보자면요. 이 곡은 마지막 정규 앨범, 12번째 앨범에 실렸던, 그러니까 앨범 이름도 레리비였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수록된 곡인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앨범을 해체한 뒤에 앨범이 나왔었어요. 당시에. 네. 그때가 아마 71년도였나요? 70년대 초반이었는데요. 폴 맥카트니가 꿈에서 엄마를 본 거예요. 폴 맥카트니가 14살 때 어머니를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암으로 네. 어머니가 꿈에 나오셔서 그 레리비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음. 뭐 의역하자면 뭐 순리대로 맡겨 뭐 그냥 내버려둬라는 이런 말이잖아요. 레드비가. 그래서 그 꿈을 토대로 이 곡을 만들었다고 하고요. 존 레논은 또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또 있는데요. 이혼을 굉장히 어렸을 때 하셨는데 네. 그 너무 가난해서 엄마가 다른 일을 하시고 이모한테서 자랐습니다. 존 레논은. 그래서 엄마에 대한 기억도 많이 없고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가 17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요. 네. 그래서 이 남자는 어떤 모성애에 대한 어떤 갈급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줄리아라는 노래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두 아티스트는 그런 공통점이 좀 있네요. 그렇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나 그런 마음들을 또 음악으로도 표현을 했다라는 공통점이 느껴집니다.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존 레논은 성격이 좀 남성적이고 거칠고 좀 네. 반항적인 성격이었대요. 그에 비해서 폴 맥카트니는 좀 섬세하고 좀 다정하고 가정적인 전혀 다른 두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통분모가 있었으니까 뭔가 형제 같고 그래서 왠지 누가 곡을 쓰든 그 표기는 무조건 존 레논 그리고 폴 맥카트니로 되어 있어요. 네. 저작권료도 역시 같이 나눠서 갖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런 점도 정말 형제 같은 우정이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누가 첫째 같으세요? 느낌만. 사실 이미지. 나이를 알아서 아, 이미지로. 존 레논이 첫째죠. 형 같아요? 예, 그럼요. 얼굴도 조금 더 늙어 보이고 얼굴 때문 아니라고요? 그 되게 어렸을 때부터도 얼굴이 굉장히 노안이세요. 존 레논은. 맞아. 아니 뭐 사실 나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네. 이미지나 뭐 얼굴만으로만 생각을 해도 존 레논이 뭔가 좀 훨씬. 근데 2살 차이밖에 안 났는데 맞아요. 그랬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폴 맥카트니가 굉장히 옷을 잘 입고 네. 너무 세련된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그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존 레논이 폴 맥카트니랑 같이 팀을 안 했으면 존 레논도 잘 안 됐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비틀즈 룩이라고 하잖아요. 왜 예, 예. 수트 있잖아요. 그것도 역시 폴 맥카트니가 그렇게 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세련된 걸 좋아하는 남자였던 것 같아요. 뭔가 팝하고 상당히 그 당시에 유행을 뭔가 선구하는 맞아요, 맞아요. 트렌디한 네네. 그런 남자였던 거죠. 그렇죠. 참 두 사람의 이야기를 또 나눠보니까 또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네요. 그죠. 자, 다음 노래 소개도 받아볼까요? 네. 다음 노래도 역시 존 레논 노래랑 그리고 폴 맥카트니 노래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이어서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네. 제가 느낄 때 비틀즈의 헤드가, 그러니까 지성이 폴 맥카트니였다면 심장은 약간 존 레논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멜로디나 코드 진행이나 이런 뭐 음악적인 면에서는 폴 맥카트니가 조금 더 앞섰다면 네. 뭔가 철학적인 가사나 실험적인 사운드에 있어서는 존 레논이 조금 더 훌륭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들려드릴 두 곡은 두 사람의 다른 점을 너무나 여실히 느낄 수 있는 곡인데요. 한 곡은 스트로베리 필즈 포레버라는 곡이고요. 다른 한 곡은 너무나 유명한 곡이죠. 헤이 주드 준비했습니다. 이때 창을 들었어야 되죠. 그러니까요. 한 곡씩 듣고 네. 또 와야겠습니다. 네. 자, 뭐 그러면 Strawberry Fields Forever 이 노래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이 노래는 존 레논이 굉장히 어린 시절에 네. 그 이모랑 같이 살았을 때 집 근처에 고아원이 있었대요. 네네.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도 아빠 엄마가 없으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 고아원에 가서 그 아이들이랑 자주 놀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고아원 이름이 스트로베리 필즈라는 곳이었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되어서 그때 시절을 생각하면서 썼던 곡입니다. 스트로베리 필즈 포레버라는 곡이 되었고요. 뭔가 상당히 아이들에게 희망찬 그런 가사를 담으려고 했을까요? 뭐 그때 시절을 좀 그리워하는 느낌이 저는 좀 강한 것 같고요. 사운드도 역시 좀 사이키델릭한 느낌이 강해서 실험적인 곡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들으실 헤이 주드라는 곡은 폴 맥카트니 곡인데요. 이 곡은 7분이 넘는 곡인데 9주 동안 1위를 해서 그 너무 긴 곡인데도 불구하고 1위를 했다라는 평을 받고 있고요. 원래 그렇게 긴 곡은 1위를 하지 못하거든요, 대부분. 그렇죠. 뭐 네. 틀어지는 횟수라든지 들을 수 있는 횟수도 시간이 길면은 더 적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데도 맨 마지막에 그 나나나 하면서 떼창하는 부분이 굉장히 긴데 그거 역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런 걸 할 수 있어? 노래에? 이런 거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 노래 이 헤이 주드라는 이 주드라는 사람은 존 레논의 아들 줄리앙 레논을 뜻하는데요. 그 존 레논이 오노요코라는 여자와의 사랑이 굉장히 세계의 연인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존 레논은 원래 신시아 레논이라는 여자와 부부였어요. 네. 그리고 줄리앙이라는 아들도 있었고 네. 근데 어린 시절에 워낙에 엄마 아빠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 자기 아들을 어떻게 사랑을 해주는지 몰랐던 거예요. 좀 쌀쌀하게 굴고 집에도 잘 안 갔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폴 맥카트니가 늘 집에 가서 줄리앙이랑 놀아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존 레논과 찍은 사진보다 폴 맥카트니랑 찍은 사진이 훨씬 많대요. 줄리앙이라는 그래요? 아들이. 근데 한창 이제 이혼 소송으로 힘들 때 줄리앙 레논이 너무 안 됐어서 폴 맥카트니가 그 아들을 보면서 힘내라고 헤이 주드라는 곡을 만든 거죠. 정말 형제 같네요. 이 존 레논과 폴 맥카트니. 그러니까요. 가정사까지도 이렇게 또 음악에 또 표현을 했군요. 네. 자, 그러면 노래 한 곡씩 듣고 돌아올까요? 일단 비틀즈의 Strawberry Fields Forever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비틀즈의 Strawberry Fields Forever. 네. 뭐 마지막에 노래가 끝났어. 그쵸. 뭔가 이런 안도감을 딱 받았을 때 갑자기 상당히 그죠. 복잡한 또 화성과 또 사운드가 쫙 귀를 감싸네요. 맞아요. 그런 점도 역시 사이키델릭한 점인 것 같고요. 그 헤이주드를 듣기 전에 너무 링고스타한테 미안한 거예요. 조지 해리슨 얘기는 조금 이따 하긴 할 건데 네네. 그래서 비트즈 멤버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존 레논 그리고 폴 맥카트니 이 두 사람은 리드 보컬을 맡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존 레논은 기타, 폴 맥카트니는 베이스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은 조지 해리슨. 이 조지 해리슨도 역시 뭐 보컬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기타를 치고 있고요. 링고스타는 뭐 가끔씩 이렇게 좀 코러스 하고요. 그리고 드럼을 맡고 있는데요. 네. 원래 링고스타가 아니었어요. 그 드러머가. 근데 그 거의 데뷔 직전에 바뀌었었나 그랬을 거예요. 네네네. 그것도 저희끼리는 굉장히 웃으면서 얘기했었는데 그 드러머가 얼마나 슬펐겠어요. 이 비트즈가 잘 되는 거 보면서. 왜 빠졌어?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음악적으로 안 맞아 막 이러면서 그냥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정말요? 자른 게 아니라 그분이 나간 거예요. 본인이요? 네. 그래가지고 되게 진짜 슬펐을 거라고. 하지만 뭐 본인의 뭐 음악적 색깔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존중해 드려야죠. 네. 취향 존중. 그래야죠. 자, 예은님. 네, 예은 씨가 완전 좋다 오늘 방송 두고두고 들어야지. 나인 씨 설명 정말 좋아요. 요즘 비틀즈에 대한 관심이 늘었는데 많이 알게 되네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관심 많으신 분들이 나인 씨와 함께 이렇게 소개받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2부 마무리하고요. 헤이 주드는요. 3부 첫 곡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3부 시작하는 노래 비틀즈의 Hey Jude 들었습니다. 네. 지금 제 생각엔 라디오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같이 그러니까, 부르시지 않았을까 떼창을. 싶습니다. 네. 야, 참 노래 좋네요. 그죠? 최나무님, MBC 미니로 처음 듣는 라디오 푸른밤의 종현입니다. 저에게는 첫 오프닝 곡이네요. 오랜 취업 준비생을 벗어나 오늘 첫 출근했어요. 오. 긴장돼서 잠 못 드는 밤이었는데 좋은 노래 들으며 내일을 맞이할 수 있겠네요 하셨습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출근. 출근도 일단 축하드리고 네. 와 되게 좋은 노래로 진짜
시작을 하시네요. 그러네요. Hey Jude. 너무 좋았습니다. 7029님, 제가 01년생이라 비틀즈의 노래를 아는 게 두 곡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비틀즈 노래 들으니까 좋아요 하셨어요. 그 두 곡 뭔지 궁금한데요? 그러게요. 01년생이 아는 두 곡. 왠지 헤이주드는 있을 것 같고 레리비도 알 것 같고. 예스터데이는 알겠지? 그러면은 뭐야? 두 곡이에요. 벌써 세 곡이네? 대체 뭘까? 뭘지? 궁금합니다. 보내주세요. 7029님, 알고 계셨던 두 곡도, 네. 우리 궁금해요. 90년생과 또 80년대생이 궁금해 하니까요. 01년생도. 그러니까. 이제 비틀즈의 음악이야. 앞으로 대대손손 듣게 될 테니까. 그쵸. 당연하죠. 이 헤이즈도 저도 이렇게 쭉 듣기는 또 굉장히 오랜만인데. 그러게요. 이렇게 마음이 짠한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2009년 때 리버풀에 그 비틀즈 투어를 갔었는데요. 네. 그 당시에 그 신시아 레논과 존 레논이 같이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은 거를 전시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렇게 뭐지 이러면서 들어갔었는데 그 당시에 신시아 레논이 그 존 레논한테 쓴 편지에 그 줄리 양이 너무 아빠 전화를 기다려요. 약간 이런 편지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런. 전화만 오면은 줄리 양이 아빠야? 라고 물어봤대요. 그래요. 그런 편지를 이제 막 써놨는데 가슴이 아팠죠. 그런데 이 헤이주드 들으니까 처음에 이제 가사가 헤이주드 나쁘게 생각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잖아요. 네. 그 삼촌이잖아요, 폴은. 그렇죠. 폴이 보기에 줄리 양이 얼마나 안 됐으면은 이런 노래 썼을까 막 마음이 짠합니다. 네. 참 뭐라고 해야 되죠? 가정사까지 이렇게 음악에 또 표현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런 스토리들을 더 궁금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엔 줄리안의 인생이 조금 행복하기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걱정도 그렇죠.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아빠랑은 잘 왕래가 없었어요. 네네. 아무래도 오노요코랑 이제 뉴욕에서 같이 살고 또 아이도 있다 보니까 줄리 양이랑 만나는 시간이 훨씬 더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폴 맥카트니가 존 레논의 이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었대요. 그 오노요코를 좀 미워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두 사람이 굉장히 많이 틀어지게 되는데요. 네. 원래 형제 같았던 이 두 사람이 한번 틀어지니까 그 어떤 빈 공간을 메우기가 힘들고 상처가 쉽게 치유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68년도일 거예요. 아마 화이트 앨범이 나왔을 시점에 화이트 앨범은 9집인데요. 정규 네. 9집 앨범인데 그 앨범이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냐면요. 혼자 폴 맥카트니가 곡을 쓰고 거기 가는 거예요. 스튜디오에. 네. 그래서 아무한테도 안 들려주고 자기가 그냥 녹음하고. 그러면 존 레논이 폴이 혼자서 녹음을 했어? 이러면서 화가 나서 자기 혼자 기타 들고 가서 녹음하고. 그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해요. 좀 밴드로서 네. 좀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또 서로의 음악적 색깔을 많이 조율하는 게 필요했을 텐데 좀 그 정도로 또 사이가 안 좋아졌던 멀어진 거죠. 거였군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당시 화이트 앨범에 수록된 노래들 중에서 너무 짧고 너무 멋있는 노래 두 곡을 좀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네. 한 곡은 1분 46초고요. 한 곡은 2분 18초예요. 그래서 두 그래요? 곡을 합쳐도 거의 긴 곡이 아닐 정도로. 네네네. 그런데 리메이크도 정말 많이 됐고요. 이 노래는 원곡 버전으로 들으시는 게 오히려 좀 없으실 거예요. 그런 적이. 너무 리메이크가 많이 됐기도 했고 스트리밍 서비스가 안 되니까. 그렇죠. 두 곡 다 폴 맥카트니의 곡인데요. 화이트 앨범에 수록된 I Will 그리고 블랙버드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까요? 자, 비틀즈의 블랙버드 그리고 I Will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자, 노래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비틀즈의 블랙버드 그리고 I Will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네. 좋네요. 너무 좋아요. 진짜 폴 맥카트니 천재예요. 맞습니다. 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넌 비틀즈 좋아, 롤링스톤즈 좋아? 이런 거. 너는 그러면 존 레논이 좋아, 폴 맥카트니가 좋아? 이런 거 많이. 그쵸. 예, 특히 저희 때는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노래 나가는 중에 나인 씨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네네. 지금 제가 채팅창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뭐라고? 폴 맥카트니가 더 좋다, 존 레논이 더 좋다. 지금 누가 더 곡을 잘 쓴다, 누가 더 가사를 잘 쓴다.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 같아요? 종현 씨는 누가 더 좋아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저의 감성에 더 잘 맞는 사람은 그냥 이건 취향이니까. 그치. 제 취향은 폴 맥카트니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건강한 취향이십니다. 취향이라도 건강하려고. 네, 건강해요. 아니, 왜냐면 진짜로 막 술 마시고 막 네네. 취해가지고 들을 때는 존 레논 노래가 진짜 확 가는 데가 있어요. 난리가 나죠. 근데 그냥 이렇게 들을 때는 음. 폴 맥카트니가 아니 어떻게 이런 코드 진행을 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단순하게 얘기해서. 아름답잖아요. 그 멜로디를 말든 이렇게 썼어, 뭐 이런 거. 저는 어렸을 때 20살 때였는데요. 네. 비틀즈에 대한 얘기를 막 이제 음악학교 친구들이랑 막 그렇게 한 거예요. 폴이 더 좋다, 뭐 존이 더 좋다, 뭐 이러다가 제가 망언을 했어요. 내가 40년대에 영국에서 태어나서 내가 걔네 나이 때쯤에 내가 20살이면 내가 더 좋은 곡을 썼을 거다. 이런 망언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믿었어요. 진짜로.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였던 거예요. 아니, 왜 또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또 어떨지 모르죠. 어떨지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와서 느껴본 바로는 왜 그 당시에 그 미국 밴드였죠. 비치보이스라는 밴드가 있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나름의 라이벌 구도로 이렇게 좀 몰아갔었는데 네. 비치보이스의 수장이 굉장히 그 비틀즈에 대한 그 어떤 뭐랄까요. 패배감? 네. 좌절감을 많이 느꼈대요. 제가 느낄 때는 제가 그때 태어났으면 그런 걸 느끼면서 자라지 않았을까. 아. 저는 그런 생각이 뭔가 들더라고요. 이제 네. 와서는. 근데 어차피 옛날 얘기고요. 이미 우리는 지금 태어났으니 네네. 그렇게 상상이라도 하면서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고맙습니다. 힘내요. 김서렴님. 부모님이 비틀즈 좋아하셔서 어렸을 때부터 제목도 모르고 자주 들었었는데 이렇게 나인 언니가 설명도 해주시고 좋은 노래도 골라서 들려주시고 정말 좋네요. 일찍 자려고 했는데 잘 수가 없어요. 그죠. 조금 있으면 더 좋은 노래 하나 더 나오니까 기다려주세요. 모바일 메신저로 기린님. 최종 합격한 회사를 고민 끝에 입사 포기했어요. 요즘 같은 구직난에 부모님께 죄송하지만 이제서야 제 방향에 결심이 선 것 같아서요. 울적했는데 비틀즈 노래에 마음이 풀어지네요. 오늘 선곡 고마워요 하셨습니다. 네. 아, 맞아요. 그 구직난에 좀 힘들지만은 그래도 자기 삶에 있어서 방향이 딱 쓴 것 같을 때 네. 그게 진짜 대단한 거죠. 그게 정말 잘하는 일이신 거예요. 그래요. 꿈을 갖고 사는 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네. 힘내서 좋은 직장도 마음에 드는 직장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곡 듣고 왔는데 곡 설명도 좀 받아볼까요? 그럴까요? 일단은 I Will Blackbird 이 두 곡 다 폴 맥카트니가 쓴 곡이고 이 두 곡 다 화이트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요. 화이트 앨범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화이트 앨범이 왜 화이트 앨범이냐면 다 그냥 하얘요. 네. 안에도 속지도 다 하얗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그 앞에 더 비틀즈라고만 써 있는데 그게 사람들한테 이제 하얘서 그냥 화이트 앨범이라고 불리기 시작한 거고요. 네. 사실 그 앨범의 제목은 그냥 더 비틀즈였다고 합니다. 오, 그렇군요. 네. 그래서 화이트 앨범이 원래는 아닌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화이트 앨범이 된 이유가 있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너무 사이가 안 좋았던 거예요. 4명이. 네. 뭐 오늘꽃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마약 문제 때문에 폴 맥카트니랑 또 사이가 좀 멀어지기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정말 그 제5의 멤버라고 할 수 있는 브라이언 앱스타인이라는 매니저가 있었는데 네. 그 매니저가 죽으면서 이 4사람을 중재할 사람이 없어서 4사람이 서로 굉장히 사이가 많이 안 좋아지게 됐었는데 그래서 앨범 표지를 못 찍었대요, 사진을. 4명이서 함께 찍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표지에 싫지 않고 그래서 화이트 앨범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슬퍼라. 그 재밌는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저는 이 앨범을 처음으로 비틀즈를 알게 됐는데요. 2CD로 제작이 됐고요. 30곡이 들어있습니다. 많죠? 요즘에는 상상도 못하는 30곡이라뇨.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들으신 이 곡들도 있고 아까 들으셨던 줄리아라는 곡도 있고요. 이 앨범은 진짜 너무 완벽한 앨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노래를 너무 잘 썼고 네. 30곡 다 너무 훌륭한데 신기한 거는 이 바로 직전 앨범이 아마 명반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서전트 어쩌고 저쩌고 페퍼 어쩌고 그 굉장히 긴 앨범이 있어요. 그 제목의 앨범을 내고 나서 낸 거거든요. 저는 그 음악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진짜 명반을 내고 나서 약간 허탈하고 안에가 다 텅 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럴 수 있는데 세상에 30곡이 든 화이트 앨범을 2CD로 제작을 할 생각을 했다는 건
정말 그 안에 너무나 음악적인 영감이 많았다는 거거든요.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냥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어떤 왠지 거? 그 전에 나왔던 앨범을 제작을 하면서 여러 네. 곡들을 많이 썼을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좀 이전에 썼던 곡들이 또 들어간 거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 또 7년 동안 참 많은 음악 활동을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단 한순간도 음악이 함께 하지 않은 시간이 없을 것 같다라는 그쵸.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뭐 블랙버드, I Will 네. 두 곡 중에 어떤 곡을 더 좋아하세요, 나인 씨는?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힘든 질문을 드렸네요. 너무 힘듭니다. 고를 수가 없어요. 좋은 노래 두 곡도 듣고 왔는데요. 네. 이야기 좀 더 들어볼까요? 일단 다음 곡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살짝 넘어가 네네. 볼까 하는데요. 이 화이트 앨범에 들어가 있는 다른 곡이기도 하고요. 네, 제가 계속 지금 존 레논이랑 폴 맥카트니 얘기만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 4명의 비틀즈라는 밴드에 3인자가 있었습니다. 네. 저는 2인자도 아니고 3인자는 정말 너무 서러울 것 같아요. 지금도 아마 조지 해리스는 어딘가에서 진짜 멀리서 서러워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요, 왜 서러워요? 왜냐면 이 조지 해리슨도 정말 곡을 잘 쓰는 그렇죠. 기타리스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곡은 조지 해리슨의 노래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While My Guitar Gently Weeps라는 곡이에요. 이 이 노래를 써왔을 때 존이랑 폴은 너무 서로 신경전이 있어가지고 네. 서로 이렇게 막 그 경쟁하느라고 바빠서 이 노래를 뭐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뭐 심지어는 그 앙상블 하는데 끝까지 연주도 안 했대요. 나빴다, 그거. 진짜 못됐죠. 너무 못됐다고 생각해요. 진짜 나빴다. 앙상블이라는 건, 연주라는 건요, 시작했으면 끝을 내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근데 진짜 막 대충 치고 막 되게 못되게 군 거예요. 아우, 나빴다. 근데 심지어는 일부러 못되게 군 게 아니라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쩌면 조지 해리슨이 굉장히 많이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심지어 조지 마틴이라고 하는 이 비트즈의 프로듀서, 대부분의 앨범을 이 프로듀서가 조지 마틴이 프로듀싱을 했는데요. 네. 심지어 조지 마틴까지도 관심을 주지 않았대요. 이 노래에. 아, 왜 이렇게 관심을 못 받았어? 너무 짜증났어요. 전 이 이야기를 알고 나서. 그런데 이 당시에 그 혼자서 고민을 막 하다가 이 조지 해리슨이 굉장히 친한 친구가 당시에 에릭 크랩튼이었어요. 네. 그래서 에릭 크랩튼한테 리드 기타를 부탁을 합니다. 그 왜 레리피에서도 그 전자오르간을 빌리 프레스턴이라는 사람이 치는데요. 네. 역시 여기서도 이제 세션을 쓰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제서야 이제 열심히 연주를 했다고 해요. 나머지 멤버들이. 너무 짜증나요. 근데 진짜 밉다. 아니, 진짜 너무 짜증나. 이거 밴드 하시는 분들 혹은 앙상블 네네. 해본 사람들은 이 스트레스를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를 들면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대학생 여러분들이 쉽게 네.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네. 조별과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한 명이 자꾸 바쁘다고 뭐 메시지 안 읽고 모여가지고 PPT 누가 발표할 거냐 이런 거 참여도 안 자기 하고. 참여 안 하고 네네. 뭐 자기 이름만 할 거 올린 계속 안 거구나. 하고 이름만 계속 올린 거야.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렇게 짜증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크죠, 사실. 조금 제가 제 마음이 나아졌던 거는 후에 네. 2009년에 롤링스톤지 선정 위대한 기타 명곡 7위를 했고요, 이 곡은. 그리고 이 노래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또 재밌는 게 에릭 크랩튼이랑은 또 이제 그 연적으로 유명해요. 네. 패티보이드라는 굉장히 미녀를 두고 삼각관계였거든요. 실제로 조지 해리슨이랑 패티보이드가 사귀고 있었는데 조지 해리슨이 패티보이드한테 굉장히 무심했대요. 네. 진짜 절세 미녀인데 무심한 거예요, 조지 해리슨이. 네. 그래서 이 여자가 너무 화가 나서 옆에 있는 에릭 크랩튼을 유혹합니다. 심지어 에릭 크랩튼 이 여자를 사랑해요. 이런 영화 같은. 근데 그래서 쓴 곡이 레일라라는 에릭 크랩튼의 명곡이 나왔고요. 그런 웃기죠? 명곡이 나왔는데 아니 이런 사생활들을 다 음악에.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조지 해리슨이 에릭 크랩튼의 리드 기타를 이렇게 부탁할 만큼 굉장히 아꼈던 곡 While My Guitar Gently Weeps. 굉장히 많은 기타리스트들도 아직까지도 리메이크하고 있는 곡이기도 하고요. 화이트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 듣고 와서 이야기 좀 더 나눠볼까요? 비틀즈의 While My Guitar Gently Weeps 듣고 오겠습니다. 비틀즈의 While My Guitar Gently Weeps 듣고 오셨습니다. 네. 뭐 많은 분들이 참 좋다, 너무 좋다. 폴 맥카트니 공연 취소돼서 지금 푸른밤으로 위로받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문자 참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네요, 진짜. 네, 그리고 평소보다 지금 참
나인 씨가 오랜 시간 푸른밤과 함께 해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특집이라. 비틀즈 특집으로 참 오랜 시간 또 함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뭐 노래까지 들었는데 이제 가족분들이 보내주신 실시간 선곡도 좀 만나볼까요? 네. 9572님, 비틀즈 특집 정말 좋아요. 비화를 조곤조곤 말하는 나인 씨 목소리가 좋네요. 저는 헬로 굿바이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네, 이런 비화들 다 어디서 들으세요? 저 되게 좋아해서 어렸을 때부터 막 찾아보기도 했었고요. 그래요? 책도 있어요, 비틀즈. 책도 막 읽었었고 뭐 여러 가지 뭐 있습니다. 자, 재밌는 얘기 오늘 많이 또 해주셨죠. 네. 1798님. 네. 존 레논의 Oh My Love요. 영화 하트 브레이커스에 나오는데 그 장면이 참 로맨틱해서 한동안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하셨습니다. 이 노래는 존 레논의 솔로 앨범에 그렇죠. 수록되어 있는 곡인데 진짜 좋아합니다. 저도. 9190님, 뉴욕 갔을 때 존 레논이 살았던 아파트 앞쪽 센트럴파크에 존 레논을 추모하던 공원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그를 추모하고 여러 그와 관련된 유품을 놓아두며 기리는 모습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이매진이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었는데 생각나네요. 꼭 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여기 이 추모하는 공원 이름이 스트로베리 필즈죠? 그렇군요. 네. 또 그때 어렸을 적 네네. 또 이야기가 담겨있는 그 맞아요. 이름을 또 거기에서 또 사용하고 있군요. 네. 0927님, 전 나이가 어리지만 비틀즈 노래는 참 익숙한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엄마와 아빠께서도 비틀즈 팬클럽에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외삼촌이랑 작은 이모도 같이 좋아하셔서 이번에 콘서트도 같이 다녀오시려고 티켓도 예매하시고 기대 중이셨는데 지난주에 갑자기 외삼촌께서 하늘로 가버리셨네요. 뭐 어차피 공연은 취소되었지만요. 노래는 제가 어렸을 때 외삼촌께 피아노로 쳐드렸던 옐로우 서브마린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갑자기 가셔서 너무 놀라셨겠어요. 네. 또 그리고 이렇게 사연이 있는 노래 또 신청 같이 해주셨네요. 그렇죠. 그거 참 어머님과 아버지가 비틀즈 팬클럽에서 만났다라는 이야기도 참 영화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네요. 이 참 음악이란 게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이렇게 옐로우 서머린을 피아노로 쳤던 거를 기억을 이렇게 머금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곡이. 네, 이거 0927님 위해서 이 노래 해야겠는데요? 이 노래 틀어드려야죠. 또 옐로우 서브마린은 노래도 참 좋고. 네. 자, 그러면 이 노래 꼭 틀어드리고요. 네. 코너 끝곡으로. 자, 나인 씨 어떠셨어요? 저는 진짜 비틀즈 좋아하는데 투어까지 막 갈 정도로 약간 팬인데 이렇게 네네네. 시간 가질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사실 아직 너무 좋은 노래를 많이 못 튼 것 같아서 네. 다음 주도 비틀즈 특집을 하는 게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좋죠. 비틀즈 괜찮죠. 특집은 뭐 한 달 갈 수도 있을 정도로 명곡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뭐 5시간도 해도 될 것 같을 정도인데 참을게요. 네. 뭐 7566님, 나인씨 나오는 날은 본방 사수하고 다시 듣기로 또 들으면서 출퇴근하는 편인데요. 야. 비틀즈까지 합쳐지니 정말 레전드 날이 탄생했네요. 옛날로 치면 테이프 늘어날 때까지 다시 듣고 또 들을 날인 것 같아요. 나인씨 짱, 비틀즈 짱 하셨습니다. 저랑 같은 세대신가 봐요. 테이프 늘어나는 거 아시는 거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심정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랜만에 제 생각엔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 네네. CD 플레이어 꺼내실 것 같은데요. 진짜 달라요. 정말 달라요. CD를 들으면. 그렇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출퇴근할 때 CD 한 장씩 들고 그래요. CD 플레이어에 이제 한 장씩 오늘은 이 앨범, 이거. 오늘은 이 앨범 해서 맞아요. 한 일주일을 즐겁게 또 보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가족분들. 네. 참 오늘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노래도 많이 소개해주신 나인씨 감사드리고요. 네. 참 이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면서 옐로우 선머리 들으면 되는 거죠? 물론이죠. 네. 자, 그러면은 0927님이 신청하신 곡이죠. 옐로우 서브마린 들으면서 나인씨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인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Oh love 사랑이란 Oh love 무슨 일이
주는 것 yeah. 올라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가끔 예전에 다니던 직장 생각이 난다. 그때 그만두는 선택을 한 건 지금도 잘한 일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요즘 들어 그냥 그 회사나 계속 다닐 걸 그랬나 하는 후회가 든다. 뭐 티 한 장을 사고도 다시 바꾸러 가는 사람이 있고 음식점에 가서도 김치찌개를 시켜놓고 나면 다시 된장찌개가 맛있어 보이는 것처럼 그때 그 일을 했어야 했는데 그때 그곳에 갔어야 했는데 그때 그 사람을 만났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들은 늘 일상 속에 숨어 있다. 하지만 이런 생각 해본다. 지금 이 사람과 행복하지 않고 지금 이 직장에 불만인 사람이 다른 사람과는 행복하고 다른 직장에서는 불만을 안 가질 수 있는 걸까? 이 직장의 이런 점 때문에 불만인 사람은 다른 직장에서는 다른 문제 때문에 불만을 가질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건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누구를 택하든 어떤 일을 택하든 내가 변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라는 생각, 어떤 면에선 묘하게 안심이 된다. 들리지 않겠지만 꼭 말하고 싶어서 내가 나빴다고 고마웠다고 늘 혼자서 미안해 했다고 기도하고 싶어 영원히 행복하도록 너무 늦었지만 너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게 정말 모르겠어 너의 곁에서는 아기가 되었던 나 왜 늘만과는 다른 모습으로 너를 힘들게 했는지 나의 말이 부담이 됐다면 내 행동이 구속이 됐다면 언제나 그랬듯 넓은 마음으로 어린 나를 용서해줘 잊지 못할 거야 너의 커다란 사랑이 이름뿐이었던 나의 영원한 생명을 준 것은
되었던 날 왜 늘 마음과는 다른 모습으로 너를 힘들게 했는지 나의 말이 부담이 됐다면 내 행동이 구속이 됐다면 언제나 그랬듯 넓은 마음으로 어린 나를 용서해줘 잊지 못할 거야 너의 커다란 사랑이 이름뿐이었던 나의 영원한 생명을 준 것은 이름뿐이었던 나의 영원한 생명을 준 것은 새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은 최선미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박혜경의 후회였습니다. 네, 5673님, 2년 사이에 4번째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으로서 가슴에 콕콕 박히는 글이네요. 지금 직장에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다니려 노력 중이에요. 오래오래 다닐 거예요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물론 새 글에 나온 의견도 말도 이야기도 다 맞는 이야기지만요. 어떻게 보면 정말 나에게 마치 태어날 때부터 꼭 맞게 태어난 맞춰서 만들어진 듯한 직장도 있고요. 사람도 있다는 걸 전 느껴봤었어서요. 그런 사람들을 찾는 데 무언가를 포기하고 그런 직장을 찾는 데 무언가 내가 포기해야 한다면 그걸 좀 과감히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뭔가 내가 생각했을 때 조금 이건 그래도 아니지 싶을 정도의 불만은 내가 마음가짐으로 좀 고쳐나가는 게 맞겠지만요. 너무 힘들고 인생 자체가 불행해진다면 좋은 선택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김경선님, 여기 푸켓 신혼여행 와서 신랑이랑 들어요. 푸른밤 전파 중 혼자 듣다가 이젠 둘이 듣습니다. 여긴 11시 30분입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멀리서 함께 해주고 계시는군요. 주변에 계신 분들께 푸른밤을 계속해서 이렇게 퍼뜨려 주십시오. 푸켓은 11시 반이군요. 좀 더 뭐랄까요? 함께하기 좋은 그런 시간인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2시간 정도 시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 1시 46분이네요. 푸켓에서 조심히 돌아오세요. 주사랑님,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얼마 전 매운비 작가님 나오셨던 편 다시 듣기 하려고 왔다가 DJ분 목소리도 좋으시고 푸른밤 분위기도 좋아 앞으로 자주 챙겨 듣기로 했어요. 뭔가 설레네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푸른밤 진행 맡고 있는 종현이고요. 샤인이라는 팀에서 노래도 하고 춤을 추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푸른밤을 통해서 절 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참 기쁘네요. 자, 여러분들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앞으로도요. 노래 한 곡 들어야겠죠. G.O.D의 미운 오리 새끼 듣고 오겠습니다. 새벽 1시 길을 걷는다. 저 강가에 오리 한 마리 왜 내 모습 같은지. 시린 바람이 부는 강가에 아주 작은 오리 한 마리가 길 잃은 것처럼 어디를 또
제발 부탁이야 내 앞에서 울진 말아줘 하늘만 보다가 너 있는 옆모습을 보니까 비틀비틀 넘어질 듯이 날지 못하는 너를 보며 자꾸만 내가 보여서 혼자서 우는 너를 보며 왼쪽 가슴이 아려와 자꾸 저 강물에 비친 내 모습 같아서 미운 오리 새끼 마냥 이렇게 나 혼자 울고 있어 옛날에 미운 우리 새끼 이야기 듣고 나 엄청 울었었지 겉모습이 다르단 이유로 언제나 넌 혼자였지 근데 지금 내가 그래 그녀가 이제 날 떠나간대 나 어떡하라고 날 버려두고 그렇게 잘 가 내 가슴이 아파 미치겠다 살아갈 수가 있을까 미치겠다 내가 살 수나 있을까 이 고인물에 비친 지금 내 모습 너무 서러워 더 보기 싫어 내가 백조로 변한다 해도 소용없어 집어치워 네가 없으니까 괜찮을 거야 저 해는 다시 뜰 거야 괜찮을 거야 너도 고단을 날 거야 나 미운 오리 같은지 왜 이리 너와 같은지 아픈 상처 뭐가 이리 너무 깊은지 이별이 아직 서툴러 널 볼 때마다 서러워 내 일이 너무 두려워 그녀가 자꾸 보여서 비틀비틀 넘어질 듯이 날지 못하는 너를 보며 자꾸만 내가 보여서 혼자서 우는 너를 보며 왼쪽 가슴이 아려와 자꾸 저 강물에 비친 내 모습 같아서 미운 오리 새끼 마냥 이렇게 나 혼자 울고 있어 시간이 지나 다시 너를 만나면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고 나 떠나가지 못해서 그냥 살아가다가 그냥 살아가다가 자꾸 날 보면 내가 보여서 왼쪽 가슴 너무 아파와 자꾸 저 강물에 비친 내 모습 같아서 미운 우리 새끼 마냥 이렇게 나 혼자 울고 있어 오늘 방백 새벽 편지 곽재구 새벽에 깨어나 반짝이는 별을 보고 있으면 이 세상 깊은 어디에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 하나 출렁이고 있을 것만 같다. 고통과 쓰라림과 목마름의 정령들은 잠들고 눈시울이 붉어진 인간의 혼들만 깜빡거리는 아무도 모르는 고요한 그 시각에 아름다움은 새벽에 창을 열고 우리들 가슴에 깊숙한 뜨거움과 만난다. 다시 고통하는 법을 익히기 시작해야겠다. 이제 밝아올 아침에 자유로운 새소리를 듣기 위하여 따스한 햇살과 바람과 라일락 꽃향기를 맡기 위하여 진정으로 너를 사랑한다는 한마디 새벽 편지를 쓰기 위하여 새벽에 깨어나 반짝이는 별을 보고 있으면 이 세상 깊은 어디에
마르지 않는 희망의 샘 하나 출렁이고 있을 것만 같다. 네, 우리 푸른밤은 명색이 오늘과 내일 사이를 이어주는 방송이지만요. 프로그램이 끝날 때쯤 되면 사실 완전히 새벽에 가까운 시간이죠. 새벽에 감성 폭발하시는 분들, 이때가 좀 위험합니다. 이 시간에 쓴 문자, 편지 같은 것들은요, 다음날 다시 읽어보면 도저히 못 보낼 수준인 걸 깨달은 경험 한 번쯤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도 이 시간이 아름다운 건 이 시간이 아니면 그런 감성 언제 또 충만해 보겠습니까? 오늘 이 방송 끝나면 그냥 한번 질러 보십시오. 혹시 하나요? 그 사람도 이 시간에 깨어 있을지도요. 자, 오늘 끝곡 10cm의 새벽 4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낮은 창문 틈새에 스민 이상하리 많지 따스한 그 겨울밤 별빛을 아직 기억해. 차가운 여관방 이불 속에 부끄러운 사랑의 자우 하늘을 날았던 몸짓을 기억해. 별 쏟아진 달이 우리 아운 손을 꼭 잡고 걸어가던 길 걷다 마주한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바라보던 그달 그밤 그때의 나를 담은 작은 그림들이 지난 낭만의 꿈속에 어른이 된 나는 어지러워. 새벽을 맞은 동네 골목엔 이상하리 많지 달콤한 자판기 커피 냄새 아직 기억해. 먼지에 가려진 빙판길에 어쩔 줄 모르던 고양이 그 살가운 울음소리를 기억해. 별이 쏟아진 달이 우리 아운 손을 천천히 놓아가며 길 걷다 마주한 가장 안타까운 순간에 바라보던 그달 그밤 그때의 나를 담은 작은 그림들이 지난 낭만의 꿈속에 어른이 된 나는 어지러워. 지난 얘기 지난 그림 어렴풋한 사랑의 장면 낭만의 꿈속에 매한 느낌 마련한 연기와 난 메마른 아침에 눈을 뜨면 안타까운 가장 아름다운 저 풍경에 더 아쉬운 귓가에 맴도는 목소리에 더 그리운 가장 아름다운 그 순간에 더 두려운
쏟아진 달이 우리 아픈 손을 천천히 놓아가네. 어려운 일이지만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바라보던 그달 그 밤 그때의 나를 담은 작은 그림들이 지난 낭만의 꿈속에 어른이 된 나는 어지러워. 그달 그 밤 나를 담은 작은 그림들이 지난 낭만의 꿈속에 어른이 된 나는 어지러워.